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임장 꼭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경매하려면 임장 무조건 해야지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임장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임장을 최대한 안 가는 게 오히려 경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워낙 제가 학고 유튜버여가지고, 네. 한 번도 저를 안 본 분은 계시지만, 제가 뭐 매매 사업자 하지 마라, 뭐 다양한 이야기, 남들과는 다른 이야기 항상 드리죠.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본 분은 있어도, 제가 했던 이야기에 수긍을 안 하는 분은 없더라 라는 이야기로 오늘 임장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처음 가면 임장 생기는 일, 철벽 해제. 이런 영상 왜 찍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비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예, 저랑 생각이 다를 뿐이고,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왜 탄생이 되냐면 그만큼 푸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푸대접.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맨 영상 마지막에도 이제 푸대접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절차들을 밟고 임장을 하고 이걸 이겨내야 되는 역경이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려주는 분도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근본적으로 과연 임장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얼마짜린데? 몇 억짜린데? 임장도 안 하고 입찰을 한다고? 절대 안 된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역시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단어 자체랑 논리 자체는 맞는 말 같아요.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은데, 제가 이게 얼마나 좀 허상인 건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임장 없이 어떻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아파트 임장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히 대부분의 분들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주사미는 물건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직장인 투자자였어요. 지금은 전업으로 하고 있지만 직장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방법에 대해서 임장 없이 어떻게 입찰하고 어떻게 낙찰을 받고 어떻게 수익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 연구와 노력의 결과가 현재 노하우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논리상으로는 꼭 임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꼭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주사미가 빌라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빌라. 예. 빌라가 돈이 안 되진 않을 거예요. 돈 될 거예요. 예. 저는 빌라 경매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남들이 다 안 하잖아요. 안 쳐다보잖아요. 그만큼 싸게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수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빌라 투자를 하지를 않죠. 예. 물론 뭐 지분이라든지 법정지 상권이라든지 혹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는 편인데, 그냥 그 빌라 자체의 수익화를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임장을 해야 돼서입니다. 임장을 해야 돼서. 그럼 임장하면 될 거 아니야. 임장할 수 있어요. 저 뭐 잘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임장을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임장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꼭 임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과 그 논리적인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실제 투자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벌써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네. 그래서 저는 빌라 투자는 안 합니다. 왜냐면 빌라는 개별 물건마다 특수성이 워낙 강하고, 그 다음에 빌라는 뭐가 없죠? 관리 주체가 약하죠. 예, 물론 그 빌라 건물마다 반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지만 관리 주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장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임장을 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빌라 투자를 하지를 않죠. 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임장이 절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 임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효율이 높은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비싼 물건을 꼭 입찰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임장을 꼭 해야겠다. 나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겠다. 그럼 하십시오. 하시는데 제가 이어서 드릴 말씀을 다 들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하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나는 뭐 이렇게까지 해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지만 제 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 선택은 하셔라. 그리고 저는 임장하지 말라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임장을 하실 수 있으면 좋고 내가 정말 임장을 하면서 정말 내가 불타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임장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드시면 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오늘 드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다른 분들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틀리죠. 네, 항상 틀리고 저는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저는 그 직장에 몸이 매여있기 때문에 불가능했었습니다.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았고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형화하고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찰을 했을 때 큰 실수 없이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는 제가 현장에서 시세가 틀리거나 혹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크게 차이가 있거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더라. 그거를 저는 오히려 직장에 몸이 매여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연구를 해서 노하우를 쌓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임장이라는 행위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행위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는 임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효율적인 행위는 아닐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미 값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죠? 아파트 투자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개별 물건마다 개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서 열심히 조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아파트는 어떻죠? 이미 값이 다 노출되어 있다. 첫 번째 값은 네이버 부동산이죠. 네이버 부동산은 어떤 가격이죠? 네. 집주인이 받고 싶은 호가입니다. 호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집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갱노노나 아실에 가면은 체결가가 있습니다. 체결가라는 건 무엇인가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은 집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이라면 호갱노노나 아실의 실거래가는 체결가, 집주인과 매수자가 만나는 지점의 가격이 형성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집에서라도 충분히 그냥 앉아서 핸드폰 혹은 컴퓨터로 이미 그 아파트의 체결가와 호가를 다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와 체결가만 분석을 해도 저는 어느 정도 시세 체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진짜 가격이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실제 가격이고 오히려 현장에서 얻는 정보가 더 부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가와 체결가만으로도 시세 체크가 가능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제가 뒤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다가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지 그 호가 체결가만 보고 또 이렇게 할 거냐 뭐 그렇게 영상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 했다가 뭐 법인을 하라는 거냐 해서 엄청 댓글이 달렸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가와 체결가가 끝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거래가가 조작된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조작하면 면허정지입니다. 면허정지. 네, 면허정지고 그 다음에 정말 이상한 가격도 몇 개 있죠. 그거는 요즘에 어떻게까지 표시가 되죠? 옆에 직거래라고 표시도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매물들 그거를 우리가 이게 시세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호갱노노나 아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직거래라고 친절하게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터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거래가가 믿을 수 있는 거냐라고 의심을 하신다면 사실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이거는 뭐 집주인이 단합해서 올린 가격이고 뭐 네, 그런 댓글들 많이 달리잖아요. 뭐 폭락론자들 영상에.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아예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마셔라.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미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죠. 현장에서만이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다는 착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착각.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현장에 가는 이유, 우리가 임장을 가는 이유가 현장에서 더 정확한 시세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또 상식적인 것 같아요. 아, 그 당연히 현장에 답이 있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그리고 약간 공지사항처럼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 착각이냐?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한번 임장을 해보시고 경험해보신 분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장의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의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 부동산 소장님이 하시는 말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자, 아무래도 내가 경매로 처음 이 아파트를 접근해보는 거랑 그 지역에서 몇십 년, 몇 년 혹은 실제로 거래를 하시는 부동산 소장님이 당연히 정확한 시세를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마다 죄다 다른 가격을 얘기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다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A라는 부동산에 들어가는데 이게 2억이래. 근데 B라는 부동산에 갔더니 1억 5천에나 거래가 된다. 또 C라는 부동산에 갔더니 2억 5천에도 거래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다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정답은 뭘까요? 이 경험 다들 해보셨죠? 오히려 내가 부동산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오히려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더 헷갈립니다. 더 헷갈리고 더 모르시는 거예요. 더 모르시는 거.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느냐? 부동산 소장님들의 개개인마다 편견이 다 있습니다. 네,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가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매도자가 합의하는 지점이 결국 체결가, 실거래가죠. 네. 그것은 물건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매도자의 성격, 매수자의 성격에 따라서도 굉장히 편차하고 크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즉 뭔가 일련된 하나의 정확한 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장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체결가와 호가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가는 실제 현장에서 매도자들의 받고 싶은 가격에 심리가 반영이 된 것이고 체결가라는 거는 그 매도자들의 호가에서 매수자가 접근을 해서 밀고 당기기 끝에 체결된 실제 가격이 거래로 찍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정확한 자료이지 현장의 부동산들마다 얘기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가치를 현장에서 알 수 있다. 현장에서만이 실제 실거래가,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정확한 정보의 시세 파악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면 뭐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 박사일 것 같고 이 정확한 시세를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내가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1년 동안 한 건도 거래를 못하는 부동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내가 불운하게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 가보는 걸 거 아니에요? 그 지역도 처음 가보는 거지만 그 부동산도 처음 가보는 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불운하게 1년 동안 한 번도 거래를 못하는 부동산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의 가치보다 훨씬 낮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피드백을 받을까요? 전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무조건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개개인 부동산 소장님마다 편견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죄다 다른 가격을 말을 하죠. 예. 그러면 그 죄다 다른 가격을 말씀을 하면 그거를 평균 내서 평균값으로 입찰을 하실 건가요? 예. 그게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다. 그래서 이상한 가격에 낙찰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예. 내가 얼마에 팔 수 있어. 그거 낙찰 받아오면 내가 얼마에 팔아줄게. 라고 그냥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실제 문을 따보니 내부 상태가 엉망진창이라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 소장님의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말투였다거나, 그런 거에 속아서 내가 그거를 믿고 선택을 하는 순간 오히려 더 손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잘못된 정보를 폐차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내가 현장에서 실거래가와 호가를 무시하고 현장의 소장님이 무조건 말씀이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아서 실제 상황과 다르게 펼쳐진다면 오히려 더 낭패를 볼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현장에 가면 네이버에 없는 장부 매물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없는 진짜 가격을 현장에서 무조건 해요. 제가 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저는 이분들이 실제 그 경매로 투자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그냥 어렴풋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싸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 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무조건 네이버에 없는 진짜 매물을 찾아서 그 매물을 찾을 때까지 부동산을 10군데, 20군데라도 뒤져라. 왜냐면 내 돈 몇 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장부 매물이라는 것은 네이버 광고를 안 한다라는 매물이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광고를 안 한다라는 매물은 무슨 매물인가요? 마케팅을 안 하는 매물입니다. 마케팅을 안 하는 매물.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판다고 해보죠. 내가 상품을 파는데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케팅도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물건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케팅 비용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는 게 있으니까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케팅을 하질 않는다 라는 이야기는 그 상품의 가치가 어떤 걸까요? 마케팅을 안 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말도 안 되게 좋거나, 그러니까 내부 상태가 너무 좋고 너무 환상적이고 뷰랑 인테리어랑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는 본연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의 물건이 나왔는데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 이 물건은 너무 좋기 때문에 마케팅을 안 해도 매도할 수가 있겠다라고 부동산 소장님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케팅을 안 하는 거겠죠. 두 번째, 말도 안 되게 싸거나,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이 물건이 4억에 나왔어. 그럼 4억에 나왔으면 누가 봐도 내가 이 물건을 매수하는 순간 1억의 마진이 남는데 이거를 마케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 매물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좋거나 말도 안 되게 싸거나.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낙찰 받고 말도 안 되게 인테리어를 좋게 해서 매도를 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낙찰을 받았어. 우리 매수자를 위해서 내가 인테리어 비용을 1억을 태워가지고 정말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대신 나는 돈은 500만 벌어 갈게 라고 해서 말도 안 되게 좋게 인테리어를 해서 매도를 하고 싶으실까요? 두 번째, 제가 5억짜리를 4억에 받았습니다. 4억에 받았는데 나는 4억에 받았으니까 그냥 한 1000만 원만 벌면 돼. 아니다, 더 과감하게 하겠어요. 나는 500만 원만 벌면 돼 라고 해서 매도가를 4억 500에 내놔서 매도를 하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 매물이 여러분들 마케팅을 안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혀 마케팅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상품의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싸거나.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되는 아파트의 가격을, 상품을 정말 퀄리티를 극강으로 끌어올려서 매도를 하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나는 적게 벌어도 되니까 정말 싸게 매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매도자들도 다들 똑똑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뭐 몇십 년째 거래하는 부동산이고 뭐 몇 년째 거래하는 부동산이어서, 아, 나 이제 이사 가야 되니까 이거 물건 좀 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뭐 부동산 소장님들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빨리 거래가 되면 좋으니까 정확한 시세를 얘기를 안 해주고, 아, 이거 빨리 뭐 어떻게 하려면 뭐 이 가격에 내놔야 돼.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싸게 내놓고 그 가격을 어떻게 보면은 장부 매물화된 가격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를 하지 않고 아름아름 매도하는 부동산들도 분명히 존재했었고, 매수자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잘 몰랐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다들 똑똑하다. 다들 똑똑하고, 다들 똑똑하기 때문에 내 물건을, 부동산을 내놨어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겠죠, 대부분.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내 물건이 등록이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바로 전화합니다. 네. 왜 내 거 광고 안 하냐? 바로 전화합니다. 그러면은 뭐 부동산님이 뭐, 아, 이거는 원래 숨겨놓고 나만 팔려고 했는데 그게 들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아, 이거 원래 언제까지 등록을 하려고 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겠죠. 예. 그래서 매도자들도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장부 매물을 최근에는 그렇게 두지 못한다. 왜냐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떻죠? 많은 사람들이 내 매물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내가 매물의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부 매물의 환상에 너무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고, 최근에는 그런 장부 매물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뭐 임장에 가서 뭐 부동산 10군데 20군데 가서 뭐 네이버에 없는 가격이 뭔가요? 라고 그 행위를 하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아, 실제 저런 행동들을 할까?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뭔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면피가 계속 되죠. 예. 그래서 면피용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면피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경매 입찰자들을 스스로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거. 스스로 지치게 만들고, 그 폐차를 했으면은, 그 폐차란 이유가, 아, 당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차를 했다. 라는 식으로 면피용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매 입찰하러 온 사람이 그냥 부동산에 가서도 사실 찬밥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에 없는 장부 매물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부동산 소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실까요? 이 사람 뭐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겠죠. 예. 그래서 네이버에 없는 장부 매물의 환상에 빠지지 말자. 최근에는 그런 매물도 거의 없고, 그리고 존재한다고 한들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매물이에요. 비정상적인 매물. 왜냐면 광고가 필요 없잖아요. 마케팅이 필요 없잖아요. 그 얘기는 즉슨 비정상적인 매물인데,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가격, 비정상적인 컨디션을 만들어서 매도를 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싸게 받아서 시세에 판다. 혹은 우리가 인테리어를 열심히 해서 시세보다 조금 더 올려받으면 더 땡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도를 하는 전략이 장부 매물화돼서 매도를 한다는 건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 왜냐면 가격을 분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내 매물이 장부 매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부 매물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우리는 장부 매물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비정상적인 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타겟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매물은 그 실제로 진짜 빨리 정말 싸게 팔리게 그냥 두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싸게 받아서 시세에 판다. 우리는 적절한 가격을 받는 게 목적이지, 우리 제일 먼저 파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매물이 20개 있어요. 그러면은 20개 중에 우리가 1등으로 팔기 위해서 그게 목적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등으로 팔릴지언정 우리는 돈을 더 버는 게
물론 20번째 팔리면 안 되겠죠. 뭐, 5, 6번째 팔리더라도 우리가 적정한 시세를 받고 파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장부 매물화 돼가지고 그런 매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매도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장부 매물에 목맬 필요가 없고, 또 장부 매물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고, 그거를 임장을 통해서 그 장부 매물을 찾겠다라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제가 뒤에서 이어지게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결국 번아웃이 온다는 번아웃. 그래서 저는 이 임장이라는 행위가 시간적 비효율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여러분들 가보시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이거예요. 현장에 가시면 알아볼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가 않다. 예. 이게 아파트의 또 특징이에요. 왜냐면 빌라는 실제로 가서 막 누수가 있는지 막 그 뭐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걸 내가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 관리 주체. 즉 정말 아파트에 우리가 걱정되는 정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이 된다면 관리 주체가 벌써 사전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의 특징은 뭐죠? 아랫집, 윗집, 옆집이 다 붙어 있죠. 그 얘기는 즉슨 우리 집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이 된다면 벌써 아랫집, 윗집, 옆집에 민원이 발생돼서 그 하자를 벌써 미연에 방지를 했거나 혹은 벌써 해결을 해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굳이 임장을 꼭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거죠. 임장 가실 수 있으면 가시면 좋아요. 근데 뭐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막 밤을 이용해서 퇴근을 해가지고 임장을 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의 번아웃을 오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하는 목적은 관리 주체가 있고 옆집과 아랫집이 다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인들 휴가 내가지고 하루는 임장하고 하루는 입찰하고, 그러니까 한 건을 입찰하는데 이 이틀을 휴가를 쓰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루를 임장하고 하루를 입찰해서 입찰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게 낙찰이 됩니까? 낙찰이 잘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임장이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장을 꼭 하라고 하는 말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멋있죠. 멋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도덕교과서처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임장을 하지 않아서 벌어질 그런 뭔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제가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거 왜 임장 안 했냐라고 다 뒤집어 씌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되게 그럴싸하고 정당하고 뭔가 논리적인 것 같지만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현실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장의 행동이 하면 좋겠지만 굳이 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계속 연구를 했고 노력을 했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쌓여왔다. 그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번아웃이 온다. 번아웃. 그래서 뭐 하루는 임장 가고 하루는 입찰하고 뭐 임장 보고서를 쓰고 뭐 하루 2만 보를 벗고 막 부동산에 들어가서 아까 막 영상에서 뭐 문전박대 안 당하는 법을 막 학습해서,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네, 가보시면 네, 안 그런 분도 계세요. 친절하신 분도 계신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반기는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 자체가 아닌 거예요. 손님이 아닌 거예요. 손님이. 왜냐면 부동산에 들어오는 사람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공인중개사의 그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분이 그 손님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걸 매도를 할 때 내놓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주체인지 아닌지가 아직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소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상대하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들어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또 아까 어떤 분들은 뭐 장부 매물을 찾을 때까지 뭐 부동산 10군데를 들어가라? 야, 저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막 내부를 보려고 막 초인종을 눌러라. 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폐철하기 전까지만 하실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셔서
폐차를 한 5-6번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야, 경매 끝났어. 내가 해봤는데 되지도 않고 남는 것도 없고 말도 안 되게 낙찰받아. 그거 경매, 그거 다 사기꾼들이 돈 벌려고 얘기하는 것들이야 라고 대부분 얘기하면서 이 시장을 떠나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떠나느냐? 너무나 본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난 겁니다. 뭐가 와서? 번아웃이 와서. 여러분들, 내가 입찰하자마자 낙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 건에 우리가 최소 한 뭐 1,000,000원 단위는 우리가 벌어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입찰하는 건데, 입찰할 때마다 1,000,000원씩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보다 좋은 그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폐차리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폐차리 디폴트다. 그러니까 낙찰이 디폴트가 기본값이 아니고 떨어지는 게 기본값이란 겁니다. 근데 우연히 내가 운이 좋게 낙찰이 되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엄청난 노하우를, 막 엄청난 기술을 부려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은 내가 낙찰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수많은 도전 횟수를 늘려서 시도 끝에 한 번의 결과물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임장을 하는 게 큰 효율적인 행동일까요? 여러분들 임장을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가는 번아웃이 하고 바로 경매를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의지가 박약이고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경매를 오래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 그 번아웃을 방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입찰할 수 있고 그 꾸준한 입찰 끝에 반드시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6번째, 인간으로서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존엄. 네, 여러분들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으로서의 존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돈만 벌 수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막 자존심 다 버리고 막 문전박대 당하고 막 그런 거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돈만 벌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주사위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생각보다 인간은 나약하고 특히나 존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경험을 여러분들 경매를 하면서 수두룩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임장이 꼭 필요한 행동인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임장을 가서 가장 저는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또 반론하신 분 계셔요. 나는 현장에 가서 무슨 수모를 다 당할 자신이 있다. 나는 그거를 다 각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막상 그 수모를 당해보시면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요? 정확한 정보를 부동산 소장님이 나한테 친절하게 알려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방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은근히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부동산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죠? 내가 낙찰을 받는다는 가정이 없어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손님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이미 왔다 갔다 혹은 전화를 해서 부동산 소장님들을 속이고 연기하고 임장쿠로 다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났을까요? 실제 거래로 이어질 손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나를 속이고 나를 테스트하고 정보만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사무실을 방문한다. 여러분들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돈이죠. 시간은 돈이고 우리도 시간은 돈이고 부동산 소장님도 시간은 돈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공짜로 타인의 시간을 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대접받을 수 있겠지. 나는 현장에 방문해서 부동산에 방문해서 내가 물어보면 나한테 친절히 알려주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방문을 하시죠. 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 그럼 부동산을 왜 가나요? 네. 시세를 알아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세를 알아보는 게 내가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돈을 주실 건가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의 시간을 뺏고 대신 나한테 정확한 정보도 주어주기를 기대하고 현장을 방문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응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 타인의 존엄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어떤 영상 보니까 막 손님인 척하고 막 연기를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와, 저도 참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 연기하면은 부동산 선생님들이 모를까요? 이미 그 물건, 똑같은 물건, 비슷한 물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나는 뭐 실제 뭐 부부인 척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그걸 물어본다? 여러분들, 네, 거기 현업에 계신 분들은 너무, 네, 호구로 보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매 때문에 왔죠? 내가 한참 거짓말하고 있는데, 경매 때문에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도망갈 수도 없어요. 네, 도망갈 수도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내부 상태를 보기 위해서 점유자 집에 벨을 누르고 뭐 문을 열어봐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경매당해서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집에서 그냥 자기 집에 어찌됐던 이미 경매에 넘어갔지만 아직까지는 자기 집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가족들과 휴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약속도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와서 벨을 눌러서 문 열어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반응이 나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존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존엄 자체는 없는데 대신 나는 어떻다? 내가 벨을 눌러서 내가 그냥 웃는 얼굴로 얘기하면 집을 아주 편안하게 잘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을 열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열어주는 주체가 실제로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면 점유자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어찌됐든 최대한 협조를 해야 이삽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낙찰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행위들을 기대하고 바란다? 그거 자체가 욕심인 거죠. 욕심이고 또 나는 어떻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나는 피해주는 행위를 나는 몰랐지만 피해를 주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위자를 계속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장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 돈을 벌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계속 이어가고 그런 행위들을 저질름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대응과 푸대접에 또 나도 상처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또 그런 상황들이 실제 벌어졌을 때 실제로 큰 상처를 받는다. 근데 그 상처를 받는 것들이 맨 처음에는 나는 이 정도 역경은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몇 번의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 6번 패찰한다? 여러분들 바로 어떤 사람이 된다? 경매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라고 부르짖는 사람의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항상 대안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는 임장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부동산에 전화도 하지도 않아요. 방문도 안 하고 전화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그 노하우를 갖추는 데 시간을 굉장히 보냈고 그 행위들을 따라서 저는 절대 그런 에너지를 쓰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저는 입찰을 한 번 더 하는 행위들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흔들리는 경험과 그 다음에 번아웃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 행위들은 더 이상 꾸준히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경매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임장을 덜 하시고 이런 데 집중을 하는 입찰 행위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 최소화를 해야지만 폐차례도 훌훌 털고 바로 이어섭니다. 왜냐면 내가 그만큼 쏟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뭐 장부 매물을 뒤지겠다고 수십 군데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배를 눌러서 막 갖은 욕설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경매를 하시다가 폐차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장은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매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양상되는 게 지금까지의 교육 과정이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저는 혼자서 오롯이 집 컴퓨터 앞에서 오롯이 저만의 분석으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우선은 노출되어 있는 네이버 호가와 실거래가,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저 말고는. 아무도 못 봤는데, 그 아파트 매물의 히스토리를 분석해 놓을 수 있는 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은 웬만한 그 동네 공인중개사보다도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오히려 저희 교육생분들한테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학습을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만 하는 그런 절차만 이어간다. 근데 그 확인만 하는 절차를 하는 이유도 제가 저희 교육생분들은 처음 하는 입장이니까 부동산 현장에도 방문해보고 공인중개사도 방문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뿐이지 우리가 그 분석한 내용이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장 없이도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거꾸로 증명을 해드리고자 그 절차를 밟는 것뿐이다. 저는 사실 현장에 가지도 부동산에 전화를 하지도 부동산에 방문을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낙찰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 항상 낙찰받고 가면 언제 전화하셨죠? 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처음 왔다라고 얘기를 항상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가진 특급 노하우다. 그 다음에 하나 더가 있죠. 바로 보수적 입찰가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이 집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가격이면 이 정도 가격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판단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격을 높여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격을 높여 썼는데 결국 실제로 오픈을 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돈도 돈이지만 내가 낙찰을 받고 결국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수적 입찰가를 통해서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시죠? 야, 그러면 낙찰이 언제 되냐? 그렇게 쓰다가 맨날 폐차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현장 임장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가격 쓰고 입찰 해보신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낙찰 되던가요? 네. 안 되죠? 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고 현장에 입찰을 하고 막 높은 가격을 써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임장도 안 하고 내가 집에서 분석을 해서 보수적으로 써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방향은 무엇이다? 저는 임장을 가지 않고 입찰을 한 번 더 한다. 그리고 입찰을 한 번 더 하면 결국 한 번은 걸리더라. 그 한 번의 걸림이 근데 수익이 굉장히 조마조마한 혹은 손실이 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수익으로 이어지는 투자를 가능하게 하더라. 라는 것이 제 핵심 노하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막 문을 안 열어보고 이런 것들 안 열어봐도 어느 정도 유출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유출할 수 있는데 명도해 보니까 실제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은 더 대박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보수적인 입찰가를 통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내 마진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굳이 분위기를 살펴보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분석 툴을 가지고 다 분석을 끝냈고, 실제로 보수적인 매매가는 이거지만 실제 분위기는 이거보다 좋을 거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보면 훨씬 더 상황이 좋은 경험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툴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입찰의 횟수를 늘린다면 결국 경매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굳이 아파트 투자는 꼭 임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동안의 경험을 쌓여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 설명이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실제 그렇게 해도 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걱정되시면 그렇게 하세요. 임장하시고 뭐 하루 임장하고 하루 입찰하고 뭐 부동산 10군데 들어가 보시고 뭐 문 열려고 해보시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제 경험상 그리고 저희 수강생 경험상 그게 쉽지는 않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임장을 하지 않는 투자가 어디만 가능하다? 무엇만 가능하다? 바로 아파트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투자를 강조하는 것이고, 결국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파트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장이 꼭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동안 본인들의 경험,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행했던 방법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우리 경매 투자가 임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임장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꼭 임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 프로세스고 그 행위를 거쳐야지만 입찰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조금 벗어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경매 투자를 하자는 목적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주삼이가 생각해냈던 방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노하우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1대1 명품 가입반,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1대1로 제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형 학원에서 질문하기도 두렵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 제가 친절하게 그 자리에서 직문, 즉답을 통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대1 명품 가입반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는 동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역시나 같은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기로 완성해드리고요.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리는 정말 핵심 프로그램 역시나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멤버십 하단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전반적인 부동산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요. 그 주에 움직이는 지역들 필터링해서 따로 분석해드리고 그 분석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추천 물건까지 직접 픽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매주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영상으로 추천 물건까지 해드리는 유튜브 멤버십 역시나 하단에 가입 버튼 혹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예 그냥 1000만원 수익할 때까지 제가 책임져 드리는, 수익이 안 나면 100% 환불해드리는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제 모든 노하우 다 동일하게 알려드리고요. 실제로 통장이 돈이 꽂히는 경우까지 실제로 옆에서 1대1로 붙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과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익을 보장해드리느냐, 제 시간을 내서 1대1로 교육을 해드리느냐,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가장 여러분들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과정 선택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 모든 노하우들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주인의 셈이었고요. 별도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서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 또 재미가 있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니신 분이 40%가 넘습니다. 네, 좀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